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매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한 번 그려서 이제 가는 이 지속 주기가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뭔가 시작을 해서 막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면 계속 가는 일이면 이제 내가 손을 떼도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가는 거고,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냥 뒷마무리까지 그래서 딱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. 그래서 서울대에서 했던 기연, 기독인 연합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. 올해 내년 20주년이에요. 저는 원년 멤버고, 내가 보니까 보험주 운동을 벌써 한 20년씩 한 원로더라. 그런 게 있고, 뭐 아까 말한 이제 경찰청 잡지 같은 거는 2년 3년 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문 닫는다 해서 이제 딱 마음을 지었던 일들이고, 그렇게 쭉 지금 왔던 것 같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호흡이 길어지는 거죠. 예전에 3년 하면은 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한번 에너지를 쏟아서 쓰고 성과를 좀 보고,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든지 넘겨주든지 하고, 아니면 뭐 또 조금 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일을 시작하는 거 좀 해올 수 있었는데, 뭐 개인으로 했던 건 아니고,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자산은 그 서울대 기독인연합 시작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었어요. 지금도 만나고 또 여전히 가까이서 도움도 받고 하는 친구들인데, 이군 교수님을 만난 것도 이제 그 맥락에서 저는 그때 온누리교회 대학교에 있었고, 이군 교수님은 제 학창 시절에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. 제가 뭐 이렇게 할 때는 군대 그때 아마 가 계셨던 것 같은데, 사랑의 교회 쪽 사람들이 유독히 나만 보면 우리 대학교에 네가 만나면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 있다.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누군가 해서 이제 멀찍이 뭐 한번 본 적도 없지만 도대체 누구길래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좀 마음이 있었고, 그때 뭐 내수동 교회나 서울에 꽤 좀 그 규모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, 대학교의 리더들이 뭐 대체로 기연 활동에서 다 만날 수 있었거든요.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나도 우리 마을에 가면 좀 잘난 사람인데, 그렇게 만나니까 내가 아닌 다른 교회, 다른 공동체에서 또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만나니까 좀 이렇게 겸손해지는 부분도 있고, 또 배우게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,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서로 존경하면서 막 같이 일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네트워크를 흔들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. 물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당장 대학원 진학할 시기가 돼서 대학원 간 사람도 있고요, 유학 간 사람이 있고, 취업한 사람이 있고 한데, 이 보험주 운동 자체에 좀 투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좀 느끼고 했던 사람들이 몇 있어요.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, 아까 말씀하신 황병구 선배, 저 1년 선배인데, 거기도 꾸준히 지금 보험주운동 뭐 선교안국이나 두루두루 같이 세워져 있었고,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잠깐 뭐 떠나 있다가 또 뭐 자기가 돌아올 수 있을 때는 그 기간만큼 같이 좀 일을 하면서, 감사한 건 이제 이 장을 유지를 해줬다는 거. 저는 할 수 있으면 좀 말뚝박고 좀 지킨 셈이고,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들고 나오고 하면서 어쨌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덕분에 지금 저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아직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연로한 건 아니지만, 이런 복음주의 신앙운동, 학생운동만 놓고 본다면 저는 거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를 특별하게 단절 없이 쭉 그런 들 이어오면서 성장을 한 셈이에요. 경험도 다양하게 있고, 리더로서 뭐 학생 리더로서 일찍 뭐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, 내가 잡지할 리더되는 구태여적인 해외 취재나 이런 거를 내가 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, 제가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신학 공부를 영국에서 했거든요. 국내 신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그대로 목회라는 쪽으로 너무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
관심을 한번 보험주 운동에 뭐 미국 아닌 영국인데 미국은 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영국 전통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쪽 가서 공부를 하자 해서 3년 반 동안 아주 재밌게 잘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학사하고 석사까지 마쳤고 공부만 생각을 하면 내친 김에 뭐 박사과정 하든지 하면 좋겠지. 일단 체력이 좀 딸렸고요. 영국에서 한번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 집에 누워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 체력이 딸리는구나. 공부는 체력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3년 이상 한국을 비우면 이 돌아가는 감각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. 박사 따고 오면 와서 할 게 교수밖에 없을 것 같다. 네, 교수직이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그럼 내가 지금 그 앞에 했던 모든 이 것들이 딱 대학의 교수 생활이라는 것으로 그대로 좀 이어지거나 수렴되기 좀 어렵지 않는가. 운동가로서 경험한 것들을 활용해야 될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. 3년 반 하고 이제 바로 한국 와서 보험과정학 편집장하고 그 다음에 잡지를 거의 망할 지경으로 만들어 놔서 뉴스앤조이라는 매체랑 같이 통합시키고 통합 매체에서 1년간 편집장을 했고요. 그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청아람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 청아람 아카데미는 이제 그 이전에 했던 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롱텀으로 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. 저도 이제는 어떤 하나의 일을 짧게 끊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는 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서울대에서 기독인 연합이라는 걸 만드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뭐 선배라 그래서 언제까지나 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후배들이 자기 몫에 책임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잘하든 못하든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몇 년을 죽수다가 어느 한 해에 또 열심히 있는 애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잘하면 되게 확 올라오기 보여요. 그럴 때마다 선배로 막 개입하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우린 계속 봐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풀면 풀린다라는 게 쉽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 시행착오를 스스로 하는 게 그 세대에 축적된 어떤 역량인데 그거를 자꾸 누가 와서 해결해주는 식은 곤란하다. 그런 어떤 좀 지점도 있었고요.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한국의 교회나 이런 신앙운동을 할 때 선배나 어른들이 후배들의 부족함을 빨리 교정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동네 짬밥이 길면 급소를 잘 짚어내긴 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일이 된다는 걸 알아요.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걸 상당히 좀 망가뜨려 놓는다. 후배를 늘 선배보다 못한 존재들로 내버려 두게 만드는 제일 큰 이유. 이 선배들이 개입하면 후배들이 뭐 하지 마십시오 이러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도 선배들 좀 자제해야 되고 이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일이다 하는 그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배워온 거였는데 최근 저희 청을 하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좀 뭘 하냐면 20대 이슈가 한국 사회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. 뭐 88만 세대라는 책도 있고 저도 세계관 강좌에서 이제 서평 할 때 고전적인 책도 읽게 하지만 가능하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해야 될 만한 책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던지는데 요즘 하여튼 몇 년간 계속 화두는 20대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우석훈 박사가 이제 88만 세대라는 용어를 써서 이슈를 띄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20대를 굉장히 좀 불쌍한 세대로 좀 만들어놨고 그리고 결국 그 얘기가 20대 니들 문제를 스스로 지금 못 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
올해 지금 이번 학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0대 직설 토크 앙팡 때리글 뭐 이래가지고 20대 스피커만 모아서 지금 7주짜리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매주 20대 강사가 와요. 그러니까 지금 20대인데 자기 책을 하나 정도 낸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자기 얘기를 하게 해요. 한동대 출신이 이제 박신영이라고 공모전의 여왕? 네. 그 친구들이 둘째 주 와서 얘기하고 스펙트럼도 꽤 좀 넓게 완전히 이제 20대 뭐 세대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 뭐 박신영 같은 친구도 있고 그다음 공동체 운동하는 경우 두루두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쭉 매 시간 제가 그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. 몇 가지 지점이 이제 공통적으로 흥미롭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모아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공부가 이 사람들 인생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 줬구나. 대학을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대학에 하여튼 별로 그렇게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써내는 글이나 그 하고 있는 활동이 대학의 커리큘럼에서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유별난 사람 모아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도 20대 자기 글을 써내서 자기 책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20대에서 나름 어떤 성취를 이룬 케이스가 될 텐데 이 친구들이 나름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대학 교육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매 시간 물어보거든요. 대학은 당신한테 뭐냐? 그냥 뭐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봐도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뭐 초장기로 지금 대학 다니고들 있고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뭐 우리는 또 뭐 그렇게 대학이 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줘가지고 뭐 했나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대학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. 지금의 어떤 돌아가는 대학 커리큘럼이 뭔가 자기 소신을 갖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자기 또래 중에서 나름 두각을 나타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대학의 커리큘럼이 별로 그렇게 기여를 못했다 하는 그러면서 대학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진단이 하나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대학은 언제나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를 재확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. 70년대, 80년대도 대학생이 뭐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. 민주화 운동에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그거 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학이 물론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제대로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어설프게 개인기로 안 통하는 지점도 있어요. 아까 이제 유대영 교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 책으로만 알지만 이제 유대영 교수님 같은 분이 자기가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. 그 세계가 요구하는 학자적 요구조건들이 있어요. 역사학을 하려면은 원자료를 읽어내고 그 자료를 정리해낼 수 있는 기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역사 분야에 글을 써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. 역사 분야에 글을 쓴다고 다 학자가 아니고 오리지널 소스에서부터 독창적 그걸 읽어내고 자기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는 정말 제대로 트레이닝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어느 순간 갑자기 가서 좀 관심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된 제도권 교육만이 아카데믹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트레이닝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에서는 대학 교육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이게 있는데 또 다른 측면 대학이 이 사람한테 별로 인풋을 준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성과를 그 시간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뭘 얻어가는가